자, 장시호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0시에 석방이 됐죠. 뭐 이미 예정됐던 건데요. 그 당시 모습 어땠습니까? 오늘 새벽 자정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0시에 지금 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구속 기소가 된 게 지난해 12월 8일입니다. 네. 이때부터 6개월이 최대 구속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러니까 자정에 지금 이렇게 석방이 된 모습을 보시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비슷한 사람들이 이쪽 농단으로 많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차은택 씨, 정호성 씨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 위증죄,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이런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고 구속을 했기 때문에 구속 그래서 연장이 됐죠. 연장이 된 겁니다. 하지만 네.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자, 구치소를 나와서는 장시호 씨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하게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처음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석방 소감 못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씨가 한마디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럼 장시호 씨는 이제 나와서 어디에 머물게 되고 재판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최순득 씨 지금 아까 나가는 모습 보셨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이 도곡동에 있는 어머니 최순득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네.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순실 씨 일가의 뒤를 바짝 쫓아다녔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안민석 의원입니다. 최순실 씨의 재산을 모두 몰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요. 일부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의 몰수,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최순실 재산 몰수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의 힘으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최태민까지 올라가면 실효성은 낮아지고 또 위헌성은 높아질 가능성도 높은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법 제정 여부는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특별법, 재산 몰수 특별법, 손수호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몰수 특별법은 지금 뭐 가능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도 사실은 논란이 많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두환 특별법이라고 부르지만 네. 공무원 범죄의 몰수 관련돼서 특별하게 정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이제 위헌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특별법을 국회에서 합의해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가 위헌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논란은 계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 우선 첫 번째로 특정인, 특히나 최순실 씨나 뭐 최태민 씨에 대한 그런 법률이라면 문제가 되겠고요. 네. 또한 특정한 사건에 관한 법률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두 번째로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그 애초에 형성된 재산이 여러 차례에 매매가 되면서 네. 지금은 전혀 그런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재산을 몰수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오히려 사유재산권의 침해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국외에 있는 재산까지 다 찾아서 몰수하자라는 네. 의견이 지금 국회의원 일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네. 외국에 있는 그런 그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 안민석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자, 오늘 새벽 0시에 이제 장시호 씨가 석방이 됐습니다. 화면 보셨죠? 저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청문회 때 장시호 씨가 꼭 뵙고 싶었던 분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건 이제 서로가 악연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을 것이고, 특히 네. 15년 9월에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네. 안민석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지난 가을에는 제가 언론에다 대고
최순실 아바타가 있는데 네. 장시호라는 여성이 있다. 장시호를 체포하라. 그렇게 네.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그것이 또 본인의 구속까지도 이어졌으니까 저에 그렇죠. 대한 좀 또 미운 그런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대화가 오갔던 것이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장시호 씨가 특검 도우미로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서도요. 네. 여전히 장시호 씨가 재산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입을 닫고 있다고 보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당연히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어떤 진실이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네. 솔직하게 이야기를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 매체의 내용을 보니까 장시호 씨가 안 의원님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진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뭐 누가 건너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뭐 놀러 갈 그런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날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네. 저도 좀 확인하고 싶은 이야기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청문회 때 청문회 위원장 하셨던 김성태 의원님하고 같이 만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장시호 씨가 정말로 어떤 진실을 이야기할 의사가 있으면은 네. 만나겠죠. 그러나 여전히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만남을 피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최순실 일가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을 주장을 하고 몇 의원들과 지금 뜻을 같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특별법을 위해서 가장 먼저 지금 시급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그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국회 내에서 여야 구분 없이 이 특별법 추진 모임을 구성을 해서 네.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과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여야 구분 없이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원들 모임을 만들어서 네. 국회에서 이것을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요. 네. 첫째는 국민들께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뿌리인 이 재산을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원과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마침 특별법 공청회 자리에서 시민단체 분들이 여러 분 오셔서 네.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서 네. 국민들의 1000만 명 서명운동과 국회 내에서 특별법 추진을 하는 여야 의원들 모임 이 두 가지가 진행된다고 그러면은 네. 특별법 제정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안 의원님, 요즘도 최순실 씨 숨긴 재산 계속 찾아다니고 계시지요? 조만간 독일을 다시 한번 갈 것이고요. 네. 정권이 바뀐 이후로 입을 닫고 계시던 독일 동포들께서 이런저런 제보를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네 번째,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희도 팀이 있으니까 네. 저희 팀이 이제 네 번째로 독일을 가게 되면은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숨긴 재산 많이 좀 찾아내서 국민들의 좀 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응원해 주십시오. 네, 바쁘지도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탑10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갈 텐데요. 자, 박소윤 채널A 국제부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순서에는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시죠.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금,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법무부에서요, 오늘 검찰 내 우병우 라인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면면히 들여다보면요, 지난해 이미 박영선 의원이 우병우 사단이다라고 공개를 했던 그 리스트와 모두 일치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리스트가 바로 저 리스트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이영렬, 윤곽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리스트에 대해서 작년에 이 박영선 의원이 공개를 했을 때는 네. 검찰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병우 그랬죠. 사단 근거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 리스트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늘 좌천성 인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 이게 살센 거 아니었냐 이런 네. 말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동욱 차장.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갔기 때문에 좌천이 된 거고 어떤 인물들이어서 우병우 사단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까? 예, 오늘 그 대표적으로 4명이 지금 이제 그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렇게 네.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윤곽근 대구 고검장, 그리고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 그리고 전현준 대구지검장 이렇게 4명이 모두가 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자 4명 모두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공식적인 내가 왜 사표를 냈는지 이렇게 발표한 사람은 없지만 내가 왜 이런 처분을 받아야 하느냐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사표를 낸 것으로 추정이 되죠. 만약에 납득할 수 있는 인사였다.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갔겠죠. 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부당하다라고 항명성 사표를 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 리스트에서 이 4명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유명했던 사건이죠. 정윤회 문건이 이제 그 의혹 사건으로 불거졌을 때 정윤회 문건 사건을 이제 부실하게 수사하는 것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샀던 바로 이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서울고검 검사 한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서울고검 검사로 이제 발령받았고요. 그리고 김주현 대검 차장은 이미 5월 22일에 그 사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승권 이제 대구지검장인데요. 이번에 돈봉투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감찰 결과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번에 대구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끝이 아닙니다. 바로 유상범 창원지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수석과 가까운 그런 그 관계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그 검사, 고위 검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인사상의 그 조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개혁을 단행한 법무부의 차장 검사도 사실은 이 대검차장 역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동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깜짝 인사에 대해서 주도를 한 사람 바로 봉욱 대검 차장이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보시면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고요. 네. 그리고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4학번에서는 검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검찰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기 라인을 다 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목으로 박영선 의원의 데스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었는데, 자, 지난해 공개한 이 명단이 결국에는 박영선 의원이 제출을 했을 때 전혀 아니다라고 검찰에서 말했지만 결국엔 100% 다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굉장한 정보력인 것 같아요. 네, 100%다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네. 12명 이름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다 맞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오늘 좌천성 인사 당하는 사람이 저렇게 지금 8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면직이 됐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검찰총장, 바로 김순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퇴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표를 네. 내고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리스트 12명 중에 지금 10명이 결국 검찰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박영선 의원 정보력이 대단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이 검찰 개혁 인사를 두고 학습 효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는 아주 대단위의 인사 개혁을 했다가 강력한 반발에 검찰 조직의 반발에 부딪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쪼개서 하는 그런 전략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인사가 개혁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내부에서 일단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이 위기에 빠진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안한 이런 그 분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반발을 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골물대로 골랐던 인사 문제가 해결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상의 비정상화다라고 평가하는 내부 분위기도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과거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인사를 조치하는 바람에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정교하게 문제가 됐던 사람들만 골라내는 식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인사가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만큼의 반발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뉴스탑10 다음 순위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9번째 소식인데요. 따뜻한 내용입니다.